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소비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주간 마수거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도록 하고요. 오늘 표는 분석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갈 재료는 좀 많습니다. 저는 공수표 이런 거 안 던지잖아요. 그래서 물부 같은 경우는 안 들어왔고 그저께 같은 경우는 또 들어왔고 배당은 항상 좋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조합 싸움이 갈 거는 분석은 빨리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는 요 라인업으로 나옵니다. 날도 더운데 배팅이나 잘 먹어가지고 휴가나 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저거 다 갑니다. 자, 요미하고 언제나 그래도 항상 요미가 첫 번째 바타인 것 같은데 요미부터 한번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미는 이제 니시 다테가 나왔고 주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토가 나오는데 형님들 유토 어떤 것 같아요? 저 온라인 뭐합니까 형님들? 물어보면 오늘 대답 좀 하세요. 오늘은 대답 좀 해야 돼. 평소에는 좀 내가 빨리 끌고 갔는데 오늘 대답 좀 해줘야 돼. 형님들 유토 졸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 유토 주니치 유토 얘기하는 거야. 어? 그리고 요미 유토 어떤 것 같아? 지금 패만 보고 배팅을 할 수는 없어. 피칭을 봐야지. 팀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패를 많이 먹고 1승을 못 할 수도 있는 거다 얘가. 모르겠나. 왜 모르나 이네. 2.6대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1일에 또 저기 요코랑 원정 경기 해가지고, 왜냐면 특히 신인급이나 잘 안 나오는 투수들 원정 경기를 상당히 더 어려워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분명히 좋은 투구들은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팀이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3패에 너무 꽂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미 좀 요미우리 상대로 원정에서 이미 6이닝 4만타 1실점 호투를 해낸 부분들도 한번 있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경험이 많은 투수고 자주 나왔던 투수면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에 특별하게 나오는 투수기 때문에 요미 상대로 이미 승을 먹었고, 승을 먹은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6이닝 이상 먹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안타도 요미의 타선의 질이 좋은 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4만타밖에 안 줬다는 거는 상당히 피칭이 좋았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니시다테 유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주로 불펜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던 그런 선수고, 그리고 지금 니시다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없지 않아 볼 수밖에 없어. 어떤 부분이냐면 불펜을 계속 뛰다가 필승조나 필요할 때 쓰는 그런 부분 하나가 선발로 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겠죠. 근데 그런 거 피해가는 게 이제 모이넬로하고 뭐 히로시마의 모리 이런 선수들은 피해가지만, 확실히 니시 다테라는 선수는 불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력이 상당히 강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징을 보이는 게 있는데 오늘 번외구장에서 좀 시작을 합니다. 야마요 스타디움 야마가타 여기서 하는데, 보통 이런 제2구장 보면은 옛날 옛적에 지어진 구장들이 좀 많거든요. 최근에 지어진 이제 제3의 구장, 제2구장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펜스가 상당히 좁고 그 다음에 투수들이 상당히 불리한 이런 구장들이 거의 거짓말 안 치고 한 85%에서 90%는 그런 구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니시 다테든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야 유메토든 4.5를 받고 언더를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왜 줬느냐? 요미하고 주니치 붙었을 때는 저득점 양상이고, 요미가 무조건 어찌됐든 간에 전력이 약하든 실력이 잠깐 안 나오든 주니치는 이겨야 되거든. 근데 항상 그런 껄끄러운 경기가 나오는 게 요미랑 주니치고, 주니치가 승을 많이 이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준 거야. 그리고 요미도 여전히 평덕이 2점 중후반대, 낮으면 2점 초반대도 나오는 그런 경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요미의 메리트가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미 같은 경우도 9개 안타를 때려놓고 2점밖에 또 그치는 게 최근에 경기들이 많고, 그 다음에 금토일 주말 시리즈 내내 3점밖에 못 냈습니다. 맞죠? 주니치는 그래도 아빌라 상대로 못하는 선수 상대로도 그래도 안타를 4개를 치고 5개를 치고 4점을 얻었죠. 집중력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두 팀 다 타격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요 기준점을 줬는데 언더 갈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장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항상 요미랑 주니치랑 의외의 접전성이 보이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연장 여부도 항상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네마루 유메토가 첫 승을 먹기에는 좋은 상황이긴 하다. 왜? 자기가 못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팀적인 도움이 엔비디아 못 받았던 88님 추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니치 여기나 아니면 2.5, 1.1.5 뭐 갈 필요가 딱히 없고, 1.5가 만약에 배팅되면 1.5도 소중할 수는 있겠습니다. 라쿠텐하고 주니치하고 니오넨 같은 팀들이 보통 1.5 있었을 때 1.5 프렌을 상당히 많이 가는 팀 중에 속했죠. 근데 라쿠텐은 이제 프렌 안 받을 때도 있고 가져갈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주니치만 안 바뀌었거든. 그래서 주니치 가져갈 거면은 그냥 옆에 가는 게 보통 좋기는 좋습니다. 그 다음 이 경기는 언더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2점 2점 해도 결국 주니치도 없는 거에 비해서는 결과치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 편이고, 그 다음 요미 같은 경우도 결국 이기면 다득점 승리 가지고 승리를 가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언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가 이게 좋을 수가 없겠죠. 언더가 만약에 보인다 하더라도. 왜? 일단 제2구장 자체가 상당히 언더 가기가 어렵습니다. 투수들한테. 알겠죠? 근데 지금 두 투수들이 페이스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니시다테 같은 경우는 투구의 기복이 선발로 가면서 코나누세븐님 추천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쿠르트하고 요코 보겠습니다. 리센트홈님 추천 감사합니다. 형님들 요코 1.37에 잭슨에 이렇게 받을만 해요? 아니에요. 요렇게 받을만 하다 손. 아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봐봐. 이 정도 받을 정도예요. 요코를 가려면 우리가 뭘 보고 가는데? 물론 뭐 투수도 보고 가는 것도 있죠. 마즈마나 K나 뭐 잭슨이나 이런 거 보러 가는 거 있지. 근데 작년에 어떻게 우승을 했는데? 28년 만에. 똑같은데 멤버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영입도 없는데 그냥 일관성을 보이고 칠 때 잘 치고 타격적인 부분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 아니야. 근데 6.5를 주고 있어. 물론 최근에 야쿠르트가 타격이 원래 모습대로 돌아왔죠.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야쿠는 어찌됐든 타자의 팀이니까 투수가 잘해봐야 투수인 가지고 가지는 않는 팀이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지? 투수가 잘하면 타자가 못해. 항상 그런 공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오버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론 4점, 5점 멤버 스쓰고 세끼네 그 다음에 뭐 마키슈고 요런 애들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질 때 지더라도 점수가 어느 정도는 홈런이라든지 장타라든지 점수가 나오면서 지면은 괜찮단 말이야. 근데 아예 꼬라박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많이 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실제로 잭슨도 작살이 나고 이랬던 부분들이 분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은 일단은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제가 2.5 프랜스 그다음 타격에 대한 부분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역을 갈 필요는 없죠. 근데 저번에도 제가 그 모이넬로 설명을 드렸을 때 세이브를 찍으라고 세이브를 쓴 건 아니고 세이브 역까지 써놓은 건 방장이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데 소프트뱅크 안 써놓은 거 보니까 가면 안 되구나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요것도 야쿠르트 역을 써놓을 겁니다. 요거 일반승도 가지 마세요.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오늘 다른 방향의 그 플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요시무라 코지로 같은 경우도 지금 히로전에 히로가 아무리 뭐 원정 고자고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홈에서는 또 세거든. 확실히 강점을 보여주는 팀이고. 근데 그 팀 상대로 우리집고은이님 추천 요시무라가 최근 감사합니다.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이상을 호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번 시즌에 이제 요코하마 호시탐탐님 상대로 추천 감사합니다. 좋았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요코에 대한 메리트는 1도 없는 부분들이야. 그리고 지금 야쿠르트 같은 경우 타격이 조금 살아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기는 하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저는 어떤 팀이 이겨도 일단은 토토야이님 접전의 추천 뉘앙스가 나올 감사합니다.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지가 프렌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언더도 갈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배당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두 폴, 세 폴인데 합당한 배당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할 경기고 둘 다 갈 수 있는 좋은 경기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즈마 같은 경우는
에이스급 3명 중에서는 문제가 딱히 없어요. 잭슨이라든지 바우어라든지 걔네들 좀 흔들거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즈마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을 찍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시즌이 또 말아먹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연속 3경기 연속 7이닝 이상 2실점 요거 1실점 아니면 2실점이야 거의. 그죠? 그리고 야구를 상대로도 5월 18일 날 7이닝 또 거둔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다 두 팀한테 강한 부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한번. 그 다음에 일단 요코 같은 경우도 주말 경기 때 그런 타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야쿠르트는 그렇게 따지면은 장타적인 부분들은 야쿠르트가 지난주에 더 훨씬 많이 쳤었습니다. 그러면 야구 쪽으로 생각을 하든지 저득점으로 생각을 하든지 그게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질문 좀 이따 받을게요. 그래서 요시무라까지도 원래 야쿠르트는 제가 선발 투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딴 팀도 아니고 야쿠르트에 이 요시무라가 6이닝 이상 먹는 건 중요하죠. 왜? 다구치하고 키자와하고 콘노하고 이런 애들이 역할을 못해서 투수 전체적으로 작살이 나 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야쿠르트한테는. 그죠?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3경기 연속 7이닝 이상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5라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득점으로 하면 할수록 요코가 메리트가 있는 경기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프렌이랑 그 다음에 저득점이랑 일반승도 메리트가 없다. 또 모이넬로 꼬라지 나올 수 있다. 제가 그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말에 모이넬로가 방제 소백 문제가 없는데 세이브인데 일반승도 안 됩니까?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건 물론 내가 세이브 역배나 프렌을 강조하진 않았어. 그 배팅 조합에. 그 다음 히로시마하고 한신. AK 대공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히로는 정말 홈하고 원정 차이가 많이 나는 팀 중에 한 편이죠. 그죠? 지금 완전 반대죠. 홈에서 가장 강한 팀 히로. 그 다음에 원정에서 우찌우찌인가 경기력이 일정한 편이에요. 원정 경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홈 경기보다는. 그지? 히로키 같은 경우는 뭐 선발로 정착을 해가지고 2년 3년 전에 해가지고 잘하고, 얘도 약간 팀이랑 특성이 똑같아요. 홈에서 잘하고 원정에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커. 그리고 사이키 히로토 같은 경우는 이제 6승 4패 1.56 뭐 나쁘지 않죠. 근데 팀이 지금 계속 저득점 양상들이 상당히 좀 많았긴 했죠. 그리고 지금 사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지에서도 그런 언론이 좀 나오긴 하던데 투구수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신의 감독이 그거죠. 옛날에 마무리 출신인 후지야 규지가 금마랑 지금 뭐 트러블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투수들 자체들은 크게 문제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변별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바가 좋은 경기들도 아닙니다. 왜? 히로 같은 경우도 평균성에 보여줄 때는 그냥 오바 가면 좋은 팀이 오바도 가고 역도 가면 좋은 팀인데 원정에서 경기들이 너무 안일하게 안 좋다는 부분들이고, 한신도 최근래 세이브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보면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경기들을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간 부분들이 크단 말이에요. 왜냐면 투수도 두플란티어라든지 이토 마사시라든지 이런 애들 다 잘했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오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히로도 주말에 또 그 경기들 보시면 정말 답답하긴 하죠. 0점 경기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투수들도 지금 7승 8승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코다 같은 경우는 홈에서 극도로 좀 강한 부분들이고, 사이키도 원정에서 그러니까 약간 팀이랑 투수랑 같이 가는 거야. 지금 홈이 누구야? 토코다하고 히로시마는 홈에서 극적으로 강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사이키는 원정인데 한신도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고, 그 다음에 저득점이 나와도 찔끔찔끔 괴롭힌다는 거지. 상대는 어떤 팀이랑 붙어도. 그래서 일단은 언더가 가장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누가 좀 더 타격적으로 심하냐고 봤을 때는 한신 쪽이 좀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디서? 클리너 트리오에서 그 사토 데루아키하고 오야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리시타하고 한신의 그 타자 모리시타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히로보다는 약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저득점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알겠죠? 오바가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기준점이 낮다고 해서.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줄만하죠. 최근에 두 팀의 경기력을 보면은. 맞죠? 그래서 저는 히로가 좀 더 낫고, 그 다음에 언더도 괜찮을 수 있는, 요것도 둘 다 쓸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별력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히로시마 불펜 같은 경우도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지금 2명이나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한신은 뭐 말해 뭐해 뭐 이와자키라든지 그 나머지 이 불펜 투수들이 역할들을 거의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타격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고 좀 쓸어 담으면 한신이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주가 세이브한테도 8회까지 그렇게 압도를 해놓고 뒤집혀서 지고 적특 만들고 이런 경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득점하고 히로가 또 어차피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배당 좋은 걸 찍는 게 맞는단 말이지. 그리고 홈에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히로시마. 이거는 제가 홈원정에 대한 얘기, 그다음 선발 투수에 대한 얘기를 진짜 안 하는데 그게 정말 데이터가 세기는 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는 여러분한테 찌개다시 분석을 하는 거 졸라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부분이 상당히 희한하지만 원정에서 너무 약하고, 그리고 승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타격도 되는 팀인데 그런 경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누가? 히로시마가. 한신도 그런 경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 맞죠? 그래서 히로 역배에다가 저는 저득점 쪽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야 끝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라쿠텐. 라쿠텐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경기를 점수를 내든 안 내든 거의 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분위기를 탈 수가 없죠. 그거는 당연히 구성상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왜? 뭐 1선발은 자기 하기도 바쁜 그런 실정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기대치를 가지는 쇼지라든지 아니면 고창급한테 너무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 결국 타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거나 합리적인 이 득점을 얻어가지고 경기 싸움을 하는 게 라쿠텐이란 말이죠. 그리고 니오네먼한테 찢기듯이 또 그런 마인을 줬던 경기들도 있었고, 세이버 같은 경우는 점수를 엄청 많이 내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건 선수 구성상 도박 스캔들이 빠지든 안 빠지든 와타나베 이번 시즌 금방 한 명 생긴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승률이 많아진 거는 그 홈에서 그런 경기들 1점차 이런 승부 게임들을 잘 잡아갔거나 쉽게 지는 게 없다 보니까 분위기를 타서 39승 37패를 하고 있는 거잖아. 특별한 영입도 없고 뭐 네빈이란 이런 선수들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데리고 오긴 왔지만은 저는 당연히 세이버 볼 거고 저득점 볼 겁니다. 와타나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는 높게 평가한 적도 없고 낮게 평가한 적도 없었는데 자기 4월 27일 이후로 지금 계속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아니면 바꿔분 하는 정도입니다. 못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팀파를 좀 못 받아서 졌던 경기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미 또 라쿠텐 홈에서 7이닝 무실점 걸었던 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세이브 쪽으로 많이 유리하고 배당 메리트도 적지 않다, 좋은 편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마연승도 갈 수도 있지 않나. 왜 2.65 다소 이제 뭐 점수대가 좀 낮으니까 2.65 좀 과하지 않나고도 싶진 하지만 라쿠텐이 안 날 때는 0.1점도 상당히 다른 팀보다도 훨씬 많은 팀에 속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야우레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라쿠텐은 투수의 이 용병의 도움을 받은 시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 오리스 원정 갔을 때도 그냥 초반부터 깨지면서 그런 부분들이고, 교류전에서도 활약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기대가 안 되는, 그래서 라쿠텐은 반등을 칠 수 있는 요소들이 투수 쪽에서는 안 나와주고 불펜도 그렇고, 그 다음 노리모토도 상황에 따라서 엄청 갖다 굴리는 부분들이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세이브는 항상 그 저득점 하면서 후반 가서 결과가 내서 이기는 경우들이 많았고, 특히 세이브 홈에서는 그런 부분의 승리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승수가 좀 있고 분위기를 타고 그런 부분 생각합니다. 뭐 특히 뭐 데카무라가 뭐 끝내기 쳐준다든지 이런 경기들이 많았죠. 그리고 소뱅도 모이넬로를 잡으면서 또 그 경기까지 또 승을 할 수 있었다. 왜냐면 소뱅이랑 제가 세이브 봤을 때 모이넬로 반대를 간 이유가 뭐냐면 5.5를 많이 받고 그렇게 소프트뱅크가 세이브를 무조건 이길 것 같아도 다 이기지 않고 맨날 그 접전 바운더리에서 경기를 흘러가고 후반에 소프트뱅크가 이기는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피하자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경기를 또 이겼고, 한신전에도 그런 식의 승을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5할 승률 이상, 그 다음 39승 37패, 특히 홈에서 그런 경기들 점수가 뭐 막 그렇게 많이 난 경기들은 많이 없어요. 그냥 낼 거 내면서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라쿠텐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낫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라쿠텐도 교류전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다만 기대하는 거는 이제 그 신인 무네야마의 성장성만 그냥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세이브 승에다가 저득점 쪽으로 보면은 되는 경기다. 오늘 다득점 보는 그런 경기들은 별로 생각보다는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치바하고 니오넴, 이거 뭐 모든 걸 다 니오넴 승갈 거냐 마인 승갈 거냐, 여기 포커싱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치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누구야, 세모스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투수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타격적인 부분들과 장타적인 부분들, 요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플랑코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나은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근데 어찌됐든가 퍼시픽으로 돌아왔잖아요, 지바 롯데가. 그럼 가장 좋은 포인트가 뭐예요? 지바가 제일 잘하는 거. 6점을 받았을 때 언더도 상당히 잘하는 팀 중에 속하죠. 어찌 보면 좀 반어법일 수도 있는데, 그럼 저는 언더에다가 포커싱을 좀 둘라 합니다. 타츠든 카타야마든 이번 시즌 확실히 기복 없는 페이스들 보여주고 있거든. 그럼 물론 뭐 방장님 그래도 지바가 이기는 거 쉽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니오넴도 투수가 좋은 경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승수를 많이 가져갔다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지마도 그게 타격적인 게 주말에 점수가 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구성을 가지지가 않아요. 오기노라든지 타카베라든지 토모스키라든지, 물론 그 신인급 이제 포테인 터져서 중장거리 타자 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1년이 안 된 선수고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려면 한 명 더 있어야 안 거른단 말이지. 맞지? 그래서 저는 니오넴 승하고 마인승은 그대로 볼 건데, 저득점도 꽤 만만치 않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치바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지마가 나오든 다네이치가 나오든 사사키가 있든 결국 점수에 대한 부분들과 이 단타바리에서 피곤하게 만들고 상대 투수를 절게 만들고 그다음에 도루로 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치바의 경기란 말이지. 왜 선수 영입이 그렇게 선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카타야마가 도루를 많이 주고 견제가 약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오넴이 주말에 또 했던 거 뭐 마엔하고 2시 경기였죠. 맞죠? 많이들 가셨을 거고 문제 없었고 딱히. 맞죠? 뭐 주니치하고 오리스하고 이런 것들은 난리가 났었지만은 이 니오넴 자체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면 되고, 근데 일반선 갈 거면 저는 니오넴 안 갈 거예요. 특히는 또 원정 경기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치바가 좀 그런 경기도 있었어요. 적중 니오넴이랑 대표님 붙었을 추천 때 감사합니다. 뭐냐, 치바가 3점인가 4점을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이닝에 니오넴이 맞다 레이에스도 치고 뒤집어서 순식간에 마인사이드 만든 경우가 2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무시 못해. 그거 조조 마린스 구장이었어요. 여기 또 바람도 많이 부는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앞에 바람이 있어서 이거 구장 옮긴다 이제 벽 같은 것도 보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구장이잖아. 맞죠? 바로 앞인데 직방으로 바로 맞아. 바람 영향을 많이 받는 구장이에요. 그죠? 그것도 언더에 한몫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도 니오넴 마인 못지않게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그대로 똑같다. 그리고 니오넴 지난주에 득표리 문제 없었고 이길 때는 마인까지 잘하는, 차근차근하게 잘 가는 이런 팀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승만 가기에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겠죠. 지바 2.5 프렌을 가면 안 되나요? 지바 2.5 프렌승 1.39면은 니오넴 일반승을 가죠. 그게 더 좋을 수는 없죠. 당연히. A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릭스하고 소프트뱅크 또 피해야 될까요? 근데 그대로 가야 될까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왜 아리아라만 나오면은 경기력이 참 이상해지고 골자방 경기가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보인다. 어떻게 해서 꾸역꾸역은 해서 5승 5패는 만들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니오넴 시절의 아리아라도 아니고 텍사스 시절의 아리아라도 아니다. 그래서 우와사와 지금 니오넴 출신들이 소프트뱅크에서 그닥 큰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아리아라고 우와사하고.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승을 좀 늦게 먹고 그 다음 페이스도 좋지 않다가 최근에는 원래 페이스대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정에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고 1선발, 2선발 역할을 하는 선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리스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이기면은 중간이 없는 그런 모습들 마연하고 핵 고득점, 약간 캅스 같이 경기를 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다 보니까 중간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언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뱅크 언더 본다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은 거 아실 거고. 왜? 주말에도 점수 안 나온 거 아니고 다 세이브 한테 4대 3이고 3대 1 나왔었잖아. 그제?
투수가 좋은 투수도 있었는데, 그치? 그래서 저는 뭐 타격으로서도 오릭스가 밀릴 것도 없고 아리아라 나왔을 때 경기력이 제일 복잡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약간 오지마 같은 거죠. 오지마도 불운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오지마 나오는 경기 지바의 오지마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는 폼이 올라면서 이게 흐름이 좋은 에스피노자 쪽에서도 에스피노자 승이고, 그 다음 타격적인 부분에서도 오리스가 핵 고득점을 씹고 마인을 때리고 그 다음에 압도를 하고 상대가 점수를 많이 내도 압도를 해서 승을 하고 찬스에 강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리스 배당도 좋고 안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하고 오바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경기고, 소프트뱅크도 또 이제 세이브한테 그 졌던 것도 좀 충격적이긴 하다. 왜 모이넬러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피칭이 좋았는데 그걸 1대0으로 또 졌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건 은근히 타격이 좀 난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도 아니고 세이브 홈에서 그런 부분을 가졌다는 거. 근데 결국은 세이브랑 그때 홈에서 붙었을 때는 소프트뱅크가 많이 이겼긴 이겼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 지고 나면은 항상 그 다음 주나 이런 부분에서 결과치가 안 좋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아주 뭐 10% 미만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런 경향들이 좀 많기는 하더라고. 특히 세이브한테 그런 경우를 가졌을 때는 뭐 2대0으로 지고 2대1 지고 이런 경우를 했을 때는 경기를 페이스가 말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게 소프트뱅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준이치 역배승, 그 다음에 다득점, 그 다음에 요코 보지 말고 야쿠르트 프렌이나 저득점, 그 다음에 히로 역배나 말씀드렸나? 저득점, 그 다음에 세이브 세이브 분석 안 했나? 세이브까지 얘기를 할게요. 세이브는 안 해줬네요. 딴 건 다 했는데 세이브는 세이브 얘기했잖아. 세이브 승에다가 저득점, 그 다음에 니오넴 승, 마인 승, 저득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오리스 승에다가 오바 A 이렇게 보고 장훈이 있습니다. 님 추천 오리스 승 감사합니다. 오바, 니오넴 승, 마인 승 오바, 그 다음에 세이브 승 언더, 그 다음에 히로 역배승 언더, 그 다음에 요코 야쿠 2.5 프렌승, 야쿠 6.5 언더, 그 다음에 주니치 역배승 4.5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오늘. 됐죠? 질문 좀 하세요. 그거는 형님들 기다리시면 합니다. 1년 질문 있어요 없어요? 1년 질문 길쭉한 거 나중에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1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1번. 어차피 다시 총정리 한번 해줄 거야 구경 끝나고. 초점 빨리 눌리고 채팅은 나중에 다 받을 테니까 씹는 거 아니니까 일단 분석에 집중을 하자고. 표 오늘 끝나고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이 일단 팬갑을 하고 하트님 추천 추천을 눌리고 감사합니다. 채팅을 치고 안녕하세요 해라고. 그래 뭘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는 안 준다고. 일단 분석부터 좀 먼저 하자고. 왜? 경기 오늘 많이 없단 시오 말이야. 나르리을 그리고 오시오 형님들 나르리을 용님 동아시안컵 추천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지 마세요. 내가 동아시안컵은 가본 적이 없고 주포인트로 준 적이 없다. 왜? 그냥 이따고 다 갈 필요 없다. 뭐 저거들끼리 6명 7명 모여갖고 하는 건데 뭐가 의미가 있냐. 어제 한국 현승하긴 했지만은 알겠죠? 굳이 안 가도 돼요. 알겠죠? 맞죠? 갈 것만 해도 신경 쓸 게 많은데. 그 다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는 구기화 바로 분석 들어갈게요. 그 나중에 기다리시면 알아서 다 해드리고 표 주고 표 만들고 뭐 유튜브 올리고 할 테니까 일단은 구기화 할 때는 좀 채팅 좀 쳐주세요. 알겠죠? 1년은 그냥 진행했습니다. 추천 다 눌리고 즐겨찾기 눌리시고. 아이버갤럭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알겠나? 지나간 거 못 읽으면은 제가 못 받겠죠. 알겠죠?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화 보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겁니다. LG하고 키움입니다. 임창규하고 하영민이야. LG하고 키움 하면은 형님들아, 키움이 LG를 잘 괴롭히죠. 두산은 잘 안 당하는데 그거 오늘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리고 방장님, 당연히 여러분 LG 싫어하겠죠. 왜? LG가 주는 지난주에 한 개도 없으니까. 투수한테 손주영하고 했는데 2대0으로 졌지, 5대2로 졌지, 삼성 좋은 거 같지도 않는데 4대1
7대6 어렵게 해서 뭐 결국 또 졌제. 마지막 경기는 수입은 안 하니까 한 번 이긴 거다요. 이겨서는 갈 수가 없다 이가. 맞지? 키움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하이미는 그나마 이번 시즌에 이제 스위퍼라는 거를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연차에 비해서 경기도 많이 못 나왔어. 옛날에 넥센에서 때는 5선발밖에 역할을 안 했던 선수야. 연차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왔어. 활약도 좀 드물었었고. 95년생이면은 넥센에 지금 고참이잖아. 거의 중고참이 아니고 그냥 최고참급이잖아. 몇 명 빼면은 넥센에서는 선골로 봤을 땐 하이민이잖아. 근데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실제로 탈삼진율에 대한 부분들은 나아요. 볼넷도 많이 없고. 그래서 나는 LG 일반승을 갈 필요도 없고 마연승 갈 필요도 없어. 임창규는 인정을 하는 바야. 그리고 LG가 지난주에만 못했다고 해서 안 갈 것도 아니긴 해. 왜? 아시다시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하면은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LG도 어찌됐든 롯데랑 이 경쟁을 하고 있고 하나랑 격차가 지금 조금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경기를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키움도 발목 잡았던 거 저번에 복수를 한번 하긴 해야 돼. 지금 현재 이런 이건 나중에 보여주고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나오면 안 되고 왜 자꾸 이게 나오죠? 잠깐만. 지금 팀 순위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더 벌어지면은 이건 우승권은 아예 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 한 경기 두 경기 차이 이런 쪽으로 붙여야 1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똥배에 대한 메리트도 없고 배당을 좋게 줘도 키움이 LG랑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죠. 이거는 뭐 올해뿐만 아니고 투수가 누가 나오든 그런 부분인데 2.5는 확실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느 바는 그래도 저득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투수의 모든 피칭을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인정해줄 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임창규 같은 경우는 큰 기복을 안 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LG의 이 샘프처럼 타격이 지금 뭐 1.0점, 1.0.2점 이런 부분들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득점이 나오는 경기들은 접전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승과 마연승이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최근에 또 우리가 2.5를 많이 쓰고 있죠. 야쿠 2.5도 좋다고 했었고, 좋다고 얘기 안 했었나? 뭐 매치 2.5랑 그 다음에 또 뭐야? 에인절스 2.5 쓰더라도 그때 배당 좋은 거 다 썼었단 말이지. 그래서 2.5 프랜승이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G가 키움한테 쪽을 못 쓰는 이유는 점수를 못 냈기 때문에, 알칸타라에서 1대0이 난 게 아니고요. 그런 뉘앙스들이 많기 때문에 LG가 마인승이 키움전에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홈마인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잠실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까 야구처럼 프렌이랑 저득점 양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잡히죠. 오늘 특징이 있다 안 하더나. 근데 뭐 많이 했어? 방금 저득점요. 그리고 2.5 프랜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겁니다 오늘. 알겠죠? 그거를 어떻게 잘 역량에 따라서 확률이 많아요. 그런 걸 갈 수 있는 경기들도 많은 거고. 그거는 분석 끝나고 해드릴 거란 말이지. 알겠죠? 오늘 특성이 있다고 했었잖아. 물부도 이틀 전이가 이틀 전에도 그렇게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그것밖에 볼 게 없습니다. 왜 키움 설명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LG는 그래도라는 건데 이제 타격이 너무 죽어 있고 지난주에서 승을 너무 많이 못 먹었죠. 마지막 경기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가 안 되는 게 사실이겠죠. 그리고 그게 딱 붙었던 게 키움이랑 붙네요. 그리고 홈 마인인 것도 안 좋은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승의 메리트가, 주말에 제가 라일리 언더 보긴 봤지만 엄청 메리트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겨우겨우 이겼잖아요. 아니면 저득점을 가든지. NC 그것도 저득점 아니면 이제 전반승 이렇게 가지 했잖아. 근데 엄청 좋아 보지는 않는다고 했잖아. SS는 2번 지고 나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것도. 그것도 1.3 받았었잖아요. SS하고 KT 요것도 위에 보시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둘이. 그리고 이건 우치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안 할 가능성이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분석을 드리자면은 배재성 같은 경우는 엄상백처럼 한 축을 담당을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경기 시즌 끝나면 10승 이상 10승 언저리까지는 해주는 투수예요. 그리고 김강현이 같은 경우는 탈삼진 능력을 확실히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옛날처럼 파워 피처에서 잡는 게 아니고 컨트롤에서 잡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배지성도 우위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SSG가 NC한테 이제 뭐 마인도 하고 점수 작은 것도 뭐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인 건 어쨌든 다득점에 대한 기반을 상당히 홈에서 잘하는 팀인 거는 사실인 거고 KT도 어찌됐든가 제가 선호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해줄 때는 해준다는 게 이제 득점적인 요소와 그 다음 추가점 그리고 미쳐버린 안현민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적용이 잘 된다는 거죠. 왜? 황재균하고 좀 로하스가 처져 있을 때 안현민이 해줬던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승패는 그냥 이건 만약에 SSG가 역배면 SSG 역배 가는 거고 KT가 배당 좋으면 역배를 가는 거야. 다만 2배 이상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메리트가 있어. 근데 오늘 KT가 1.97이 설정이 되어 있네. 그리고 조금의 차이긴 하지만 배드성이 조금 더 좋기는 하죠. 그리고 그걸 갈 필요가 없고 오바를 가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말 내내 KT도 언더의 페이스는 아니었었다고 보는 거고 SSG도 어쨌든가 타격 발휘해가지고 경기를 펼치는 거 특히 홈에서는 홈런 공장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발동이 돼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세하게 투수가 어떻고 불펜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얘네 둘이 붙었을 때 큰 의미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접전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초반에 했으면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접전의 뉘앙스와 또 따라잡고 이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투수가 누가 나오든 뭐 화이트급이 나오든 뭐 KT의 쿠에바스가 나오든 헤이수스급이 나오든 비슷한 경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비슷하게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패는 2배당이 넘으면 2배당 넘는 것 쪽으로 배팅을 찍는 게 맞고 쓱을 볼 거면은 마인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KT 승패 쪽으로 보실 분들은 KT가 그럼 2배를 가고 1.5는 2.5를 찍을 필요가 없고 SSG 갈 거면은 2배 이렇게 승패를 잡아야 기본 메리트를 먹고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리고 다득점 그렇게 기준점이 크지 않다. SSG도 불펜 나오는 거 보면 노경은이 나오고 이로운 나오고 이런 애들 나오는 부분들이 딱히 뭐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박영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흔들린 적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바 아니면 배당 큰 KT 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SS 가고 싶으면 마인까지 컨택을 해서 홈런적인 요소 나와서 빵빵 쳐서 그렇게 경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항상 그래 왔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배당 쪽으로 가라는 게 SSG하고 KT인데 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대로 나오면 내일 그대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투수들 그대로 나오면은 롯데하고 두산은 롯데승 보면 안 되죠, 형님들. 홍민기하고 최민석입니다. 홍민기 불펜 한번 잘했다고 해서 믿을 겁니까, 형님들? 로테이션을 돌았고 선발에서 잘해줘야죠. 그래도 방장님 애가 좀 치는 선수인 것 같던데요. 롯데승 가면 안 되지 뭐 가야 되나, 형님들아? 롯데 내 얼굴이 안 나오노. 롯데승 가면 안 되지. 뭐 가야 돼? 롯데승 가면 안 되지. 뭐 가야 되노, 형님들아? 형님들 똑바로 보고 있는지 보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롯데승 가면 안 되지, 형님들아. 롯데 마인승까지 가야지, 형님들아. 에이, 두산이 주말에 어떤 경기를 했는데 겨우 이긴 느낌이 좀 다소 강하지 않나. 그리고 삼성한테는 그 연장 가가지고 홈런 맞아갖고 마인 당하고 이랬다. 두산이 그리고 선발적인 부분들이 확고한 게 뭐 있는데, 형님들아. 용병들이 그렇게 밥값을 잘하고 승을 잘 먹어준다고 생각하나? 내가 봤을 때 둘 다 상당히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두산의 투수들이나 용병들은 팀플을 좀 많이 하고 특히 투수들은 그런 부분에 두산이 되게 끈끈하단 말이야. 지금은 끈끈한 그런 모습들이 없어. 그리고 하수분 야구도 발동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뭐 선수들을 쓰기는 쓰죠. 꾸준하게 기회를 주면서 쓰고는 있지만은 허경민이 해줬던 거 선발에 수비에서 해줬던 거, 그 다음에 공격에서 WAR에서 해줬던 거, 그거 누군가가 다 메꿔야 돼. 그리고 선수들의 노세와 30 초반도 아니고 30 중후반이란 말이야. 김재환이 몇 번을 활약했다고 그게 오래 가진 않아. 활약해주는 경우가 겨우 몇 번데 롯데 마인까지 가야 돼요. 롯데 마인까지 가든지 다득점까지 가야 돼요. 홍민기 꽂혀있는 거고 좋은 선수인 거 맞아. 근데 선발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고 로테이션도 돌지도 않았어. 근데 무작성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냔 말이지.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도 13점 주고 7점 주고 나서
분위기를 그 경기를 졌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었겠지만 기아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일요일날 분위기를 끊고 마인을 만들고 롯데 페이스로 가서 경기를 이겼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홈에서 하고 다 때려받고 휴식이 기다리고 누구보다 휴식이 필요한 팀이 롯데거든. 왜? 롯데 경기는 항상 이게 뭐 13대 0이면은 피로도도 엄청 크겠죠. 그리고 약간 이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때려받고 지금 2-9-7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여지고 있거든. 두산은 어쨌든 이번 감독 대행한테도 뭘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승엽 형님이 형님들아 삼성한테 했으면 조성한도 눈치가 어느 정도 이 경기뿐만 아니고 모든 걸 봤을 때 눈치가 상당히 있어 보이긴 하던데 선수 키우고 롯데한테 굳이 깽판 칠 필요가 있나 형들아. 그건 약간 여담식이긴 하지만은 요비행님이 삼성한테 그렇게 무조건 대주는 건 아니겠죠. 근데 보이기는 그렇게 보였잖아. 그럼 조성환도 굳이 요거 올라가봤자 지금 NC도 못 올라. NC랑 두산 차이면 이렇게 큰데 굳이 이상한 짓거리를 해야겠냐고. 롯데 홈 분위기도 미쳐 있는 부분도 알죠. 거의 뭐 필라랑 롯데 부산은 거의 뭐 미쳐 있는 부분 그거 영향 받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나는 롯데 승도 볼 수 있고 마인 승도 볼 수 있다. 마인 갈 수 있으면 2배 라인 중에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다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면 롯데 승도 갈 수 있고 마인 승도 갈 수 있고 오바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두산이 좋은 건 있어. 9위하는 팀 치고는 득점이 떨어지진 않아. 4점대, 3점 후반대는 계속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야. 최민성이라는 선수는 지금 최승용이도 뿌라지고 지금 그 젊은 투수 있죠. 김동주 안 나오고 최준호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그 최원주의도 결국 작살나지. 그 여기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국내에서 돌아온 각빈한테만 뭘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맞잖아. 지금 선발 중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네. 그래서 그나마 승용이도 최근에 기복이 많지. 뭐 김유성 지금 안 나오지. 그럼 어떻게 풀어가냔 말이지. 타격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죠? 김태견이도 위기가 많이 오잖아. 주말에도 이겼을 때 채 안 났잖아. 9회 말까지. 9회 초까지. 그제? 그러니까 그런 박영현하고 지금 김태견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막는 부분보다는 나와가지고 채워 넣는 경우들이 많아. 박영현도 마찬가지고 김태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롯데 마인승과 오바까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두산 2.5%도 메리트가 없고 여기까지 가기에는 오바가 훨씬 더 낫는 부분이니까 두산 가끔 다득점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NC하고 삼성 뭐 이거는 이렇게 받는 거 알겠죠. 삼성이 누구보다 강한 건 너무 알 거고 목지훈이는 널뛰기 피칭이 강하다는 거 알 거고 니어스님 그리고 추천 삼성은 감사합니다. NC한테 그 강이다. 그리고 형님들 이거 지표 가져온 거 이거 누구 지표게? 맞춰봐라. 기회를 줄게. 이거 누구 지표게? 아까 노래 못 맞췄으니까 이거 내 기회 줄게. 5명 뽑을게. 이거 누구 지표게? 박난이 투순지 타잔지 저것만 보고 우리가 뭐 미친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 지표게? 모르겠지? 모르겠지? 손아섭 지표거든? 나는 NC와 삼성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가 손아섭하고 김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목지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당연하지만은 목지훈은 널뛰기 피칭도 강하지만은 일단 대구에서도 안 좋았고 창원에서도 안 좋았고 패를 너무 많이 먹고 일단은 좀 포비아가 상당히 커. 그리고 복구 선언한 것도 삼성 라팍 경기야. 그래서 나는 일단 그래서 기준점이 상당히 높은 거는 맞다고는 생각해. 하지만 삼성이랑 NC 경기를 봤을 때 2점 내의 경기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손아섭도 손아섭이 잘 됐을 때 경기가 잘 풀리는 경우들이 NC가 많았었거든. 최고참이 잘 풀어주는 경기가. 그리고 손아섭 같은 경우는 은근히 형님들아 좌투에 약할 것 같아도 좌투에 강해요. 좌투에 강하고 그다음 여름에 강하고. 여름에 대한 데이터는 여러분이 야구를 적게 본 게 아니면 롯데 시절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거기서 역할을 확실히 해주는 선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기준점이 오바를 보는데 언더가 나오는 경우는 삼성하고 NC하고 쉽지도 않을 뿐더러 언더를 가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구자욱이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삼성의 모든 이 타자들이 기본적으로 NC의 선발 투수랑 상관없이 그 다음에 홈이냐 원정이 대구냐 창원이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강점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9.5, 10.5를 많이 줘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목지훈이 같은 경우도 일단 홈에서 아직 승이 없고
그리고 약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고 그다음 널뛰기 피칭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 좋았던 게 또 삼성전이었어. 그리고 보크가 나왔던 것도 삼성전이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더는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1.41을 갈 거냐, 삼성 마인을 갈 거냐, 2.5 프랜승이 1.5에 NC를 갈 거냐 봤을 때, 그리고 NC도 타격에 대한 부분들은 저 세부 데이터를 안 보더라도 점수 게임이 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프랜 정도는 NC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날에는 확실히 잘해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선택지가 두 개인데 NC 프랜을 갈 거냐, 오바를 갈 거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지. 삼성 일반승을 갈 거면 안 가죠. 1마를 갈 거냐, NC 1.5를 갈 거냐. 어차피 우리는 따먹을 배당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삼성을 가면 초반 승리를 가는 게 낫죠. 그리고 가리비토도 어쨌든 이번 시즌 아직 NC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투수잖아. 최근에 들어온 투수잖아요. 그리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그죠? 근데 NC는 처음 보는 투수들한테 그렇게 낯설음이 없거든. 낯설음이 제일 강한 팀이 롯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저는 뭐 삼성 승을 볼 수도 있지만 삼성이 NC를 이겨볼 때는 그냥 편안한 득점이었고, 왜냐면 삼성이 홈에 대한 이 빠따 데이터가 좋은 팀이잖아. 원정이랑 홈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 특히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게 유일하게 잘 안 먹히는 게 NC랑 붙었을 때란 말이지. 그랬을 때는 다득점을 가는 게 기본 배당도 챙기고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NC 삼성 일반승보다 NC 2.5 프랜승이 배당도 더 좋기도 하고, NC가 2점 내의 경기들은 상당히 투수가 누구든 쓰레기든 최성령이든 뭐든 그런 경기들은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버 아니면 NC 프랜 중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를 하지만 2.5 프랜승을 갈 게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2.5 프랜승하고 저득점 갈 게 많다고 생각을 초자력 합니다. 충전님 알겠죠? 추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하나하고 기아는 아까 KT하고 SSG처럼 배당 큰 팀 가는 게 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주말 내내 하나 봤어요. 1.29를 봤든 뭘 하든 하나를 봤다고. 그리고 당연히 언더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문동주가 나오든 전마가 나오든 이거는 불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하나도 부담은 없어. 왜 이긴 경기들 싹 다 가져가고, 윤영철이는 일단은 원정 극약이긴 해. 그리고 일단 볼이 상당히 느린 투수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10대1, 6대4, 그 다음에 NC한테 7대7 한 경기도 있고, 요거 봤을 때 견뎌내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롯데하고 LG하고 하나하고 격차가 좀 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카운터펀치 끊으면 더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야. LG가 또 키움한테 껄껄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죠? 맞지? 그래서 저는 오바 아니면은 오바는 안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기아의 타격도 올라왔고 이긴 마인하고 다 때려 패고 지금 선수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모두 복귀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13대 경기도 있었고 17대5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면 1마인 2마인 다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언더 볼 수는 없어. 윤영철이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안 덤비면 돼. 근데 하나가 지금 덤비는 타격을 하는 그런 부분, 이영아, 윤영철 이런 애들은 안 덤비기만 하면 볼넷이 나오고 못 치고 커트만 시키면 되는 선수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하나가 지금 많이 이겼다고는 해도 4위 결국 기아 올라올 거 올라오고, 롯데랑 LG도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면 6월달에 거의 다 이겼잖아요. 거의 6월에 최고 승률이 기아 아니야.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이겼던 부분들 아니야. 그리고 그거 그냥 이긴 거 아니고 타격점 발생하면서 특히 홈에서는 확실하게 잡아가고 압도하면서 그리고 큰 경기들을 점수 큰 경기들 하면서 빨리빨리 경기를 종지부를 찍은 이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아 역배도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이닝승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나 주기엔 너무 많습니다. 난 또이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태생이 요번 시즌에 잘하고는 있지만은 우승과 그렇게 뭐 플레이오프의 단골 손님 이런 건 아니고, 기아는 항상 그 틀을 잡았을 때는 잘하는 팀인 거는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터보마니까 이번 시즌 15강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11위 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놨잖아. 그럼 나는 굳이 1.5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거지. 1.5로 가고 싶으면 NC 프랜도 있고 야구 프랜도 있고, 야구 프랜도 1.4죠. 거의 1.5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 세이브승도 있고, 그 다음에 니오넨 마인도 있고, 그거보다 하나가 더 좋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 오릭스도 있고, 아니면 오릭스 오바도 있고, 여기에서 보다 좋으면 가시지만은 저는
오늘 그런 경기들의 배당 메리트, 특히 2.5 프랜스, 언더, 그리고 갈만한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가 제일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그동안 계속 갔어요. 뭐 동배 받아서 사고 치자 하니까 그냥 간다. 키움 이길만한 해서 오늘 이길만한 했는데 결국 뒤집어서 다 이기잖아. 그러니까 1인 거야. 근데 지금 기아랑 붙으면은 그냥 배당 좋은 팀 가는 게 맞아요. KT랑 SSG전처럼 이건 경기 진행할 거니까. 맨나랑님 알겠죠? 추천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설명 끝내고 앞으로 할 거 다 합시다. 알겠지?